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보고창 선언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또 강하게 지수의 상승폭을 확대하는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기관과 금투에서 강하게 시장을 견인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의 영향이 이제 시장을 이끄는 기관과 금투자의 힘이 강하게 시장을 상승폭을 확대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금융주, 그다음에 증권주, 보험 관련주들 강하게 레벨업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조금 있으면 6,0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죠.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찍을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상호관세에 대한 위헌 판결에 불구하고 불확실성 해소라는 단어가 시장을 견인했고요. 야간 선물, 우리나라 이제 국내 야간 선물 자체도 2%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월요일장도 시가에 떠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그러면 주가는 언제 조정이 들어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조정보다는 하락의 조정보다는 이게 추세 전환이기보다는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 강세는 올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 인버스를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언젠가 떨어지겠지라고 하면서 추세를 깨줄 수 있는 힘들이 인버스 쪽은 맞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지라도 상반기 내내 시장 자체는 우상향으로 강하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이제 이 거래소 쪽에서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월부터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2월 말일이죠. 3월 초까지는 3월부터 시작되는 1분기 마감에는 이제 코스닥의 우량주들이 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이런 섹터들 특히 이제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매기가 강하게 붙을 수 있다. 또한 이제 선별 변화가 되는 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또 강하게 또 움직일 수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따라가는 반도체 소부장의 가격이 메리트 있는 종목 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거 유효해 보이고요. 특히 2차 전지 쪽으로 우리가 컨택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차 전지와 조선 쪽, 그다음에 기자재 쪽, 최근에 원전도 강하게 움직였죠. 지금 쉬고 있는 로봇 관련주도 3월에는 우리가 타점을 보고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실적 베이스가 강한 종목 위주로 우리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피부 스킨 부스터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피부 미술 피부 미용 관련주들도 강하게 움직이죠. 한스바이오나 LNC바이오 신고가를 치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으로 실적 베이스 자체가 상향되는 업종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코스피보다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좀 중심을 이동을 하자라는 코멘트 드리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플레이를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기관과 금융 투자에 대한 시장에 대한 경인하고 있을 때 그 개인 투자자들은 이쪽 저쪽 플레이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가가 6,800포인트 언저리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 쪽으로 매기를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 매매의 성향이 되게 강한 시장이다. 그래서 예전같이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과 기관한테 당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것들이 눈에 확실히 보여집니다. 그만큼 플레이어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시장 자체는 다음 주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시그널이라고 그러죠.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들은 갭이라 그래요. 이제 갭이 몇 번 나왔냐라고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갭 상승, 갭 하락 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소는 5,800포인트 올라올 동안 갭이 3번 뜨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단기 쉴 수는 있어요. 쉬는 자리가 강하게 밑에 하락 추세를 만든다든지 요거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주가 이제 다음 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옮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지수전 밴드 자체는 1,154포인트 위쪽으로 꺾어서 올라가면 1,200포인트까지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덩치가 큰
시가총액이 큰 1위부터 50위 안에 있는 그런 시가총액 큰 종목으로 우리가 컨택을 하는 게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종목들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뭐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을 왜 안 가는 거야라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순환매가 분명히 돕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을 한다면 내가 지금 손해나는 종목도 다시 제자리에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 또 열심히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봐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원과 유튜브 상담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요. 저는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올게요.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 종목 봐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상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터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느 종목이세요? 온코닉 테라피틱스고요. 네, 온코닉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9,400원에 10%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저까지 샀는데 계속 올라올 것 같으면서 또 내려가고 그래서 걱정이 되네요. 네, 이게 이제 횡보라 그래요, 횡보. 이게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이제 떨어지진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이거 왜 섹터가 치고 움직여요. 요즘은 이제 예전같이 이제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막 이 개별 종목으로 막 움직였다면 지금 현재의 시장은 이제 저쪽으로 움직여요. 업종으로 같이 움직여요. 뭐 조선 같다, 방산 같다, 원전 같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섹터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예요. 쉬어갈 때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 종목에 변화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면 벌써 거래가 터져서 주가가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는 3월부터 움직일 거예요. 원래 1월, 2월, 3월은 잘 안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이제 4월부터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금리에 대한 결정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다시 제약바이오 섹터를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실적 베이스도 괜찮고 이제 모멘텀도 다 괜찮지만 업종 자체가 돌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기다리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매수가는 얼마세요? 19,400원. 네, 10%. 네.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그럼요. 돼요. 네. 왜 이게 횡보하는 거하고 가격을 네. 누르는 거하고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아가는 시간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럼 네. 모아가세요. 모아가서 목표가를 네. 좀 잡고 25,000원까지는 쌍봉 하나 만들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외쌍이라 그래요. 외쌍이라고 네. 하면 뭐냐면 이쪽 봉 하나, 이쪽 봉 하나 이 두 가지 봉 그다음에 3,000장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25,000원 라인에 봉이 몇 개 나왔냐면 여기 하나 나오고 그죠? 여기 두 개 나오고 한 번 더 나와요. 이게 3,000장이라 그러거든요. 네. 요 자리까지 봉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을 조금 늘려놨다가 튀어 올라오면 24,000원에서 25,000원 라인 오면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런 트레이딩 네. 전략을 하면 돼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하지만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끌고 가자. 이렇게 코멘트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롯데 관광개발이요. 롯데 관광개발 사셨어요? 매수가 네. 비중은요? 15,000원에 40%요. 수익 많이 나셨네요. 더 났는데 못 팔았어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딱 이렇게 생각해 보자. 롯데 관광개발은 무슨 관련주예요? 카지노지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 관련주. 인바운딩이라 그래. 제주도에 네.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죠. 앞으로 더 들어올 거예요, 덜 들어올까요? 더 들어오겠죠. 그럼 많이 올라갈 때 쉬어갈 수 있을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쉴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뭘까요, 사람들이? 아니, 그게 좀 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기에서 횡보하니까. 밑으로 이제 가격 누른 거죠, 살짝. 네. 근데 이제 멀리 가려면 이제 물 한 잔 먹고 가는 게 좋아요. 좋지 않아요? 먹고 가야겠죠. 한 잔 먹고, 물 한 잔 먹고 또 가야지. 근데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업종 자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아, 실적도 그래요? 좋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 자신이거든요. 시청자님께서 아 이거 팔아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수익 많이 나서 좀 줄여서 가야 되는 거냐. 요걸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요. 맞죠? 네.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음. 더 좀 수익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봐야지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가격 경쟁, 가격 원리라 그래요. 그 수요와 공급 간의 이제 원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가격 이론이라고 해요. 이거 뭐 월봉 봐봐요. 여기 보면 이제 보이세요? TV 보세요? 네. 주가는 자기 자리 찾아가요. 요 자리가 이제 얘의 고점이 5만 원대. 그다음에 네. 지금은 2만 5천 원대잖아요. 그럼 만약에 네. 이제 업황이 좋아서 이 자리대를 넘어가잖아요. 근데 잠깐 위에 이제 쉬고 있는 거는 여기 매물이 있어요. 이게 공구 전에 들어왔던 매물 여기 요 라인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TV 보시죠. 네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딱 걸려 있는 자리예요. 요거 맞고 그때 떨어졌잖아요. 여기 맞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그죠? 요 네. 라인 보이세요, 요거? 그다음에 요 자리, 네, 보고 있어요. 요 네. 자리. 네. 그럼 이 자리를 뛰어넘는 이슈가 있냐 없냐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게 밸류라 네. 그래요. 있냐 없냐. 펀드멘탈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이제 네. 중국과의 관광 개선, 관계 개선, 근데 중국과 일본과의 이제 이렇게 이 부딪히는 이슈 때문에 한국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네. 올해는 더 많이 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끌고 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목표가는 어디냐?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예, 그때까지 3만 한번 끌고 원이요? 네, 그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전 보여져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이제 저도- 살짝 쉬는 거는 여기 매도 물량이 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갇혔던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고 나오는 것보다는 실적 베이스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더 끌고 가자 이렇게 코멘트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3만 원까지 홀딩.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한중 NCS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5만 700원에 10%입니다. 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네. 금요일 날 좀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진 것 같아서 네. 왜 뭐 한중 SC 좋잖아. 전화드렸습니다. ESS로 엮여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 네. 여기 보면 딱 봐봐요. 이렇게 보면 이제 얘들은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4천억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가총액에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면 봐봐요. 누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자,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물량을 빼고 있거든요. 그죠? 이거 봐봐요. 네. 물량 요즘 많이 나갔죠. 개인만 좀 많이 사는 것 그렇죠. 같고 개인- 예,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겠지만 이런 그 스몰캡 종목들은 무조건 누가 사야 돼요? 기관. 기관. 코타고 무조건 기관 들어야 돼. 그러면 이 기관이 10,000원, 15,000원부터 시작해서 끌어올렸거든요. 5만 원까지. 이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작품이었었어요. 근데 어때요? 이 위에 55,000원 라인에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물량을 던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55,000원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종목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기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 될까요? 이거 어떡하지? 라는 고민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탁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는 2차 전지 쪽으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55,000원 온다 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이제 빨리 매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볼 때 2차 전지 ESS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움직일 확률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영향을 받죠. 상호관세 위협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반사이익을 줄 수 있는 게 ESS,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이 정책 관련주들, 뭐 에너지 정책 같은 것들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로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되면 55,000원을 이번에 또 못 넘는다 그러면 무조건 팔고 나와야 돼요. 네. 여기 보면 이게 머리가 요 자리가 보면 하나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떨어지죠? 이렇게 쭉쭉 떨어지죠. 이렇게. 예. 여기 떨어지죠. 그럼 여기 또 떨어졌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잖아요. 네. 마지막에 얘가 못 올라가면 그냥 밀려버려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아. 조정이 세게 들어와요. 그리고 박스권 예. 여기 상당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온다 얼른 종목 교체하고요. 이렇게 보면 이 고점이죠. 봐봐요. 이 고점이지 않아요?
가격이 네, 높은 자리죠. 요 자리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되면 주가가 확 한번 밀렸잖아요. 네. 요 밴드죠. 요 패턴하고 똑같이 갈 수 있거든요. 또 여기서 한 번은 확 밀릴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그림 A, 그다음에 요 B 똑같이 갈 수 있어요. 이게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 자리는 빨리 대응하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더 사면 안 네, 돼요, 이걸.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 정보 올려주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태. 기판 관련주. 아, 이것도 운전이라고 하죠, 이제. 운전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 종목. 그러니까 따라가면 물리고, 밑에서 하면 올라가고, 그 핸들링이 이 밴드폭이 되게 커요. 이게 기관들이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이 종목은. 이 PCB 관련주는 나쁘진 않지만 이 밴드, 내가 사는 밴드가 어디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65,000원 딱 꼭대기에 딱 걸리셨네. 그죠? 한 번은 더 움직일 수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주의 기판 관련주들이 나쁘진 않지만 이쪽이 이제 이 판가라 그래요. 판가 자체가 신택이 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좀 밀리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 PCB 쪽은 한 번 더 시세를 되게 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반등 들어 얼른 종목 교체하는 게 좋고요. 이런 그 반도체 소부장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판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여기 보면 이제 자리대가 되게 중요해요. 어느 자리에 사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이제 기관들한테 이 매도 물량에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 업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65,000원 지금 밴드 자체가 밑으로 밀린 자리잖아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밴드 자체가 위쪽에 있거나 그다음에 내가 밴드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면 사면 안 돼요. 이 기관한테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LNF에 매수가 비중은요? 13만 원에 30%예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LNF에 배터리. 예, 조금 높은 가격에 산 것도 있고, 조금 10만 원대 산 것도 있고 해서. 안 높아요. 괜찮아요. 안 나빠요?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요. 2차 전지는 이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냐면 저는 2차 전지. 2차 전지하고 태양광하고 태양광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풍력도 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ESS 관련주들 이제 좋아요. 여기서 끌고 갈 수 있으세요, 혹시요? 예, 끌고 갈 수 있는데, 전문가님, 에코프롬 비염 살라다가 이거 샀거든요. 뭐 괜찮아. 같이 가요. 똑같이 가요. 비염이 더 났을까요? 아니요, 똑같아. 그냥 에코프롬 똑같아요. BM을 사든. 근데 다만 누가 빨리 가냐? 나중에 따라가냐? 똑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LNF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다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트럼프의 이제 이런 그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던 종목들이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는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2차 전지를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뉴스 아침에 봤어요? 상호 관세 위헌 판결 봐셨죠? 아직 못 보셨나 보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정책 리스크들이 관련됐던 업종들이 월요일 날부터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2차 전지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움직임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서 팔지 마요. 손해보고 절대 팔지 마요. 그냥 상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 어떠세요? 뭐 굳이 뭐 주식 지금 시장 좋은데 굳이 뭐 손해보고 다른 거 탈 필요 없어요. 제자리 와요. 그러니까 절대 팔지 마세요. SDI랑 다 갖고 있거든요. 다 올라왔지 않았어요?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 제가 얘기했죠. 2차 전지가 가장 지금은 포인트의 밴드가 제일 좋아요. 뭐 다른 거 다 올라왔잖아요. 뭐 안 올라온 거 없잖아요. 삼성 SDI하고 에코프롬 비움은 다 그인데 이거만 지금 믹하고 있어가지고. 얘도 이제 따로 움직여요. 예. 에코프로 비행 갖고 에코론 갔다가 뭐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의 차이이지만 결국은 섹터 자체가 움직이는 게 이제 가장 메리트 있는 게 2차 전지. 그래서 올해는 2차 전지 버텨야 돼요. 그냥 쭉 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전화줘서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동국제약이고요. 19,400원에 5%. 동국제약. 움직일 듯 하면서 안 움직이죠.
예,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작년에 산 거거든요. 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대학, 동국제약, 종근당, 뭐 부광약품, 그다음 동국제약, 뭐 이런 것들, 광동제약 이런 게 움직이기 시작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좀 추가매수 하지 왜요? 추가매수 못 하세요? 왜 안 사요? 금액이 없어서. 다른 거 팔고 사는 거죠. 금액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 팔아서 이게 주식은 돈을 가지고 와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종목 팔아서 사는 거예요. 예, 이제 이거 움직일 것 같아요? 움직일 것 같아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딱 보고 있으면 야 이거 좀 움직이겠네 느낌이 와야 안 와요? 조금 느낌이 오는데 지금 얼마나 팔아야 되나. 이거 봐봐요. 이제 느낌이 왔어요. 왜요? 안 움직이다가 그냥. 움직이냐 턱 올라왔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섹터를 보는 거예요. 보면 이제 그동안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못 올라간 애들,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종근당, 그다음에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막 정통적으로 제약주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바이오 관련주는 지금 쳐져 있어요, 코타기에. 근데 제약 관련주, 정통적인 제약 관련주는 바닥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툭 튀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고 야 이거 지금 움직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야 내가 지켜보니까 여기선 잘 있대요. 그럼 추가 매수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종목 팔아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팔아서 손해가 적거나 그다음에 잘 안 움직인 거 팔아서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거죠. 이거 끌고 가야 돼 이거요. 이제 시작됐어요.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25,000원, 3만 원까지 보여요. 1차 25,000원, 의는 3만 원.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탁 건드려 버리는 거, 탁 추가 매수 해버리는 거예요. 왜 무서워요? 추매를 해야겠네. 그럼 대한항공을 팔고. 그래도 되죠. 예. 이쪽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대한항공도 나쁘진 않아요. 두 개 다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 있잖아요. 선택은 누가 해야 되냐?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한번 추가 매수 한번 해보자. 이게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내 자신이 내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힘을 의존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차피 주가는 내가 혼자 스스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증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라 내가 생각했을 때 틀려도 돼요. 근데 행동을 하냐 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 느낌 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내가 이제 결정을 했을 때 보상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기법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추가 매수하는 거구나. 이게 쌓아가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주식할 수 있는 자산을 증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느낌 왔을 때는 해보세요. 알겠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얼마예요? 이제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25,000원. 3만 원 이렇게 움직여요. 5천 원 단위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1밴드라 그래요. 2만 원짜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밴드를 25,000원, 이 밴드를 또 넘어가면 3만 원. 근데 정통적으로는 제약주들이 강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한번 가져가 보세요. 목표가는 3만 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롯데정밀화학이요. 롯데 정밀화학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51,000원에 5%. 좀 답답하죠. 다른 건 많이 가는데 내 건 안 가니까. 네, 화학 그죠. 쪽 안 가는 것 같네요. 가요. 이게 정통적으로 마지막에 움직이면 확 추가매수 해봐요. 왜 안 해요? 추가매수요? 네, 추가매수 하면 되죠. 왜 안 해요? 그럼 월요일 날 추가매수 해도 네, 될까요?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그럼 멘토님, 네. 기간은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간을 맞추는 거, 시간을 맞추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못 맞춰. 이게 이제 뭐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가격을 보는 거예요. 이 가격이 싸냐 안 싸냐. 그래서 나중에 이 가격까지 갈 수 있는 위치가 있느냐 없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시간을 보자고 하면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못 해요. 왜 그러면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흐름을 맞출 수는 있어요. 그거 이제 통계라 그래요. 주식은 이제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이제 통계를 얼마만큼 흐름들을 내 그 노하우라고 그러죠. 암묵지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예전부터 흘러왔던 시간을 보면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었어. 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하고 들어가는 게 통계학이라 그래요. 이게 주식이 그래서 시간을 맞춘다는 건 무의미하고 맞출 수도 없어요. 다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잘 봐봐요. 이게 패턴이지. 이거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요? 딱 봐봐. 여기 위에요. 머리대잖아. 여기 봐봐요. 여기 맞으면 떨어지고 여기 맞으면 떨어지고 여기 맞으면 떨어지잖아요. 여기 TV 보시죠. 아니,
지금 출근했어요. 아, 그래요? 이따 한번 네. 제 방송 꼭 보세요. 네, 네. 여기 한번 맞으면 떨어지고, 여기 맞으면 떨어지고, 여기 맞으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게, 또 요 자리에 오면 올라가요. 또 요 자리에 오면 퉁퉁퉁퉁 올라가요. 요 자리에 오면 퉁퉁퉁퉁 올라가고, 요 자리에 오면 퉁퉁퉁퉁 올라가고, 요 자리에 오면 또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 패턴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매수에서 좀 농론하는 게 나와요. 목표가 7만 원 이상. 그걸 추가매수 하세요, 월요일날. 그리고 네. 왔다 네. 갔다 하지 마요. 왔다 갔다 하면 계좌 녹아요, 요즘은. 가만히 네. 있으면 돼. 가만히 기다리자면 아무것도 하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그냥 네. 사놓고 있으면 굳이 내가 손해보고 이거 올라가는 거 막 따라가면 손해 많이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 차례 와요. 그만큼 시장이 좋기 때문에 순환매에서 못 올려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 찾아가지고 비중을 늘리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하세요. 그래서 7만 원까지 홀딩. 아,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기 수고하세요.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볼게요. 종목 올려주세요. 이제 고용. 로봇 관련주가 좀 요즘 힘을 못 봤죠.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이제 엮여가지고 많이 움직인 건데요. 약간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로봇 관련주는 3월달에 좀 쉴 것 같아요. 좀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많이 쉬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특히 이제 로봇 관련주에 이게 순환매가 좀 늦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적 베이스가 좋지 않거든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을 움직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얘는 좀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좀 이제 견디겠어라고 하면 이 밑으로 더 내려올 수 있어요. 28,000원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지지 라인까지 깼다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냥 오래 끌고 갈 거야라고 하면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조정을 이겨야 되니까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올 수 있으니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고 나중에 타점 잡아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하이브 35만 2천 원에 40%입니다. 하이브 사셨어요? 네네. 잘 사셨네. 제가 이제 너튜브에서 제 개인 채널에서 하이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올해 뭐 BTS 활동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50만 원 이상 가지 않을까 싶어서 샀습니다만은. 50만 원이요? 예. 이게 50만 원 못 갈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알아요 50만 원. 삼성전자도 아니고 그죠? 그죠? 올해 80회 공연이 거의 네. 방송에 의하면은 네. 매진이 되고 이래서 네. 또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수익이 보장되고 그래서 네네. 좀 시가총액으로 봐서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일어날 일들인 거잖아요.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예. 그죠? 앞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때 보면 변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가는 것보다는 예측 외에 변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시장 상황이 뭐 급락이 나오거나 또 미국과 이란이 만약에 전면전이 들어가게 되면 주가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 있겠죠. 받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대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기대감이 크면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좋은 것만 찾으려고 그래, 사람이 심리가. 그래서 나쁜 건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내 목표가는 50만 원이니까 뭐든지 좋은 것만 찾으려고 그래. 나쁜 거는 안 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거를 찾는 것보다 나쁜 걸 찾으라라고 해요. 이게 디펜스라고 그러는 방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종목은 이제 정고점이라 그래요. 이제 최고가가 42만 원대거든요. 고가쟁을 한번 갈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는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격도라 그래요. 이격도라고 하는 것들 뭐라 그러냐면 이제 5일선하고 21선하고 60일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5일선이 깨지지 않고 21선은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럼 파동인데 이 파동은 아직 좀 더 남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50만 원 간다라고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자리가 42만 원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다음에 40만 원대라고 뭐 하거든요. 여기 요 라인까지는 돌파하냐 못 오냐 요걸 좀 지켜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비중이 이제 40만 원대에 올라가게 되면 조금씩 줄여서 수익 챙기면서 나오는 건 어떠세요?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랑 왜 상담하세요, 선생님? 예? 상담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만 들리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길을 좀 열어보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씩 줄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참고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예, 건강하시고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강연회 오늘 강연회가 있죠. 바로 끝나고 저는 1시에 서울역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청주로 갑니다.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이제 3월 전략 우리 잘 짜고요. 올해는 상반기권 시장이 되게 좋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겠지만 어느 종목을 어떻게 컨택을 하느냐에 대한 관건이라고 그래요. 높은 거는 우리한테 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 저가에 사서 높게 팔 수 있는 전략을 짜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는 폭도 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강연회 때 공유해드리니까요. 안내 보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저랑 같이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올게요.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세아베스트 지주 10%입니다. 매수가 비중은 다시 한번. 74,800원입니다. 그래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스페이스 X의 네. 기사가 나가지고 네. 이제 한번 기다려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 갑자기 또 코스닥이 이제 또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네. 고민돼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보면 높지 않으세요? 네, 높습니다. 높게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높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업종을 다 떠나서 모멘텀이 다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이쪽으로 이제 한 번 더 있지만 이제 밸류업 단으로 영향을 줬던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조심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오고 밸류업 관련주는 이제 상법 개정 때문에 이 영향을 좀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보면 이제 뭐 증권주, 금융주, 보험주 관련주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게 다음 주에는 피크아웃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진다 그러면 손절할 수 있는 상황도 되죠. 네네. 이 손절도 잘해야 돼, 이런 종목은. 왜냐면 눌림목이 들어오면 깊게 빠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치적인 포인트를 잘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 네. 그러면 얼른 자르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여기서 네. 잘라주지 않으면 한 번 더 세게 밀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포인트를 잡아서 대응하는 전략이 맞아요. 그래서 높게 사는 거는 높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네. 빨리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강하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위쪽에서 거래가 지금 줄거든요. 윗분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스물스물 내려오죠.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는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튀지 못하면 밑으로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격도가 붙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린다 그러면 얘는 많이 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체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있잖아요. 이거 봐봐요. 네. 이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위에? 있어요. 여기 바로 거래 없잖아요. 여기 봐봐요. 계속 거기는 줄잖아요. 없어요. 네네네. 거래가 줄잖아요. 네. 거래가 준다는 건 뭐예요? 힘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네. 윗분산이라고. 이 부분들 자체가 거래가 조금씩 줄잖아요. 이거 네. 봐봐요. 그죠? 그다음에 주가가 얼마큼 올라왔나 봐봐요. 여기 보면 이제 10,000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90,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위에서 던지는 사람, 익절하는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뭐 아직까지는 모멘텀을 갖다 다 썼기 때문에 기대감들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깨진다 그러면 종목 교체해야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대응해야 돼요. 이게 높은 걸 한다는 것들은 내가 생각한 만큼 시세가 안 주잖아요. 그럼 얼른 나와요. 무조건 그냥 냅두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바닥 라인에 있다 그러면 시간을 주면 되는데 고점 라인에 있는데 시세를 안 준다 그러면 얼른 나와야 돼.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김영곤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매주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현대 무벡스 35,400원에 50%입니다. 좀 쉬잖아요, 요즘.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봇 관련주가 좀 쉬죠? 예, 한 달 됐습니다. 이건 이제 3월달까지 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에도 많이 얘기해서 로봇 관련주는 실적 베이스가 떨어져요. 근데 기대감은 크지만 다른 업종 자체가 전체적인 업종 자체가 실적이 세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요. 그렇게 좀 더 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해도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지금은 자리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추가 더 매수 기다려야- 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예. 가격이 떨어져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예. 지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계속 떨어지는데 가격 낮추면 어떻게 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네, 더 떨어지죠. 그럼 더 떨어지면 비중이 늘어나서 금액이 커져버리면 내가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서 손절하고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손절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올라가요. 반등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은 현금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면 나 지금 조정 중이야. 사지 마라고 하잖아요. 예. 그건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꺾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5일선 꺾인다. 이 고점에서 여기 장대 음봉 하나 나왔잖아요. 두들겨 맞잖아요, 예, 예. 여기요. 예. 여기 이제 시그널이에요. 좀 쉬겠구나.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쭉 옆으로 돌다가 또 21선 또 깨고 내려왔잖아요. 예. 그럼 얘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라고 했으면 22,000원까지 빠질 확률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물타 봐봐요. 35,000원에서 4만 원대 사신 것 같은데. 그쵸? 예. 37,000원대 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사가지고 좀 탔습니다. 예, 거기서 쭉 올라서 안 팔아갖고 밀려가지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계속 물량을 늘렸죠. 또 늘리면 어떻게 돼요? 또 밀리면 어떻게 해? 이거 그냥 냅둬요. 비중도 높은데 시간을 투자해요. 좀 더 밀려요. 나쁘진 않아요. 단가가 37,000원이면 35,000원이면 한 번 더 밑으로 찍혔다 올릴 것 같아요. 3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떨어지길래 이거를 왜요?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안 팔아도 돼요. 이제 안 팔아도 그냥 돼요?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예.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가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리더라도 다시 업사이클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 기간에 대한 조정이 있는 거죠. 주가라는 거는 올라가기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조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들 고점 찍고 가격을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고점을 찍었다 그러면 이 고점을 찍었잖아요. 5,000원짜리가 지금 5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찍었어야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주였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50% 빠져요. 40에서 60%는 가격 눌러요. 5만 원에 빠지면 2만 5천 원까지 빠질 수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40에서 60%는 고점 찍은 종목들, 특히 이렇게 배수로 올라간 종목들은 50%나 60% 요거까지 빠져요. 그러면 5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찍으면 여기가 저점이 될 것이다라는 거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바로 안 움직여요. 또 횡보해 또 올라가요. 횡보에 또 올라가는 경우 있고 횡보하다가 밑으로 빠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횡보하다 위로 올라가는 건 모멘텀이 있는 애들. 로봇 관련주는 앞으로 모멘텀이 있잖아요. 이거 횡보하다 올라갈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횡보하다 떨어진 건 실적도 안 좋고 테마로 붙은 애들은 다시 빠져요. 근데 얘는 그래도 실적 베이스가 받쳐주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횡보하다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겪어야 돼? 시간적인 부분을 고통을 겪어야 돼요. 이 종목. 그래서 잘 사야 되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사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가격도 누르고 기간도 눌러줘야 조정이 끝나요. 이해됐죠? 그냥 견디면 수익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 보고 있자니 내 거 안 올라가니까 답답할 뿐이고. 예, 맞습니다. 그럼 뭐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를 줘야죠. 그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사지 알겠습니다. 마시고 조금 더 예. 견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비중이 크니까. 예. 그래서 그냥 시간을 주세요. 어차피 상반기 전에는 한 번 움직여요. 그때 예. 팔고 나오면 돼요. 예. 알겠죠?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이민 온시아. 이민온시아 사셨구나. 네. 예. 11,100원입니다. 자꾸 이런 거 사시죠? 왜 이렇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의약주 한참 바람 불었을 때 샀습니다. 이거 봐봐요. 이게 딱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
선생님 자리는 이거 추천받았죠. TV에 추천하거나 누가 추천했을 거야. 그죠? 예. 딱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거든요. 여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이 차트를 본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뭐 여기 보면 그림 가지고 무슨 주식을 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 보려면 10년, 20년 동안 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어설프게 차트를 공부하면 손해 많이 봐요. 이거는 이 자리는 어떤 분이 추천하는지 모르시겠지만 꺾인 자리예요. 꺾인 자리라고 하면 뭐냐? 추세가 꺾인 거예요. 추세가 꺾인 거는 이제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흔히들 봤을 때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든 종목이 그래요.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 1조 밑에 있는 애들, 5천원에서 1조 있는 애들은 이 기술적 분석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추세 분석을 해야 되거든. 근데 추세 분석은 이제 각각하게 올라온 애들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얘가 산이 높았잖아. 6천원에서 16,000원까지 끌어올리다가 이제 골이 깊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디까지 빠지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점 찍고 이 21선이 깨진다. 그러면 50% 빠져요. 고점에서. 그러면 16,000원에서 반은 얼마예요? 8,000원 라인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반등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가 킬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봐봐요. 가격은 조정이 끝났어. 아까 얘기했죠.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면 가격이 빠진다. 가격은 40에서 60% 빠진다. 그럼 이 여자는 일단 조정이 끝난다. 그다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옆으로 돌아요. 횡보예요. 횡보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언제 움직여요? 3월 달에 움직여요. 미국의 금리 결정이 돼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그때 움직여요. 그다음에 4월부터 학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월 중순이 돼야 움직여요.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할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지. 이걸 팔고 다른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얘를 시간을 주고 견딜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얘를 팔고 다른 데 가면 또 손해봐요. 그래서 얘를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뭐 시간적 요령 되시죠? 예. 그러면 끌고 가요. 팔지 마요.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할 거예요. 지루할 거예요. 그래도 그 지루한 시간을 이겨내면 좋은 상황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 종목 굳이 뭐 지금 같은 거 손절하고 나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견디는 시장이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3월 중순 이후에 얘는 움직임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까지는 내가 좀 쉰다 생각하고 굳이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한 번 더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그때 팔면 돼요. 목표가는 12,000원. 12,0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원희홀딩스고요. 네. 43,770원에 5%요. 얘도 마찬가지죠?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그죠? 지금 전화가 제일 많이 온 게 이제 로봇 관련주가 전화가 많이 네. 와요. 네네. 왜 그러냐면 다 고점에 잡아가지고. 예, 제가 좀 수익 보고 네. 팔았다가 다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럼 내 기억 속에서 얘는 내가 수익을 줬으니까 얘만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네. 우리가 심리 컨트롤.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이게 코칭을 해줘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거나 네, 좀 제가 얼마 안 경험이 안 되신 분은 굳이 이 종목만 봐. 다른 게 안 보여요. 왜 그러면 나한테 수익을 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지. 네. 나는 나한테 수익을 줬으니까 내 수익이니까 지금 손해 보더라도 난 수익이야 이런 생각해서 첫 마디가 수익 냈었어요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주식이 어려우니까 이게 멘탈 코칭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네. 그래서 다음부터 원칙을 딱 하나 적으세요. 내가 수익이 난 종목은 한 달 정도 후에 보세요. 자신 있게 생각해서 덤비다가 손에 다 봐요. 수익 난 거 다 갖고 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익 난 종목을 안 봐요. 왜 그러면 자신감 있어가지고 오버슈팅 해버려요. 이게 이제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은 이제 꺾이기 시작된 거야. 내가 수익을 냈을 때 이 종목은 이제 보니까 떨어졌다라고 하면 꺾인 거예요. 그게 이제 고점이다 그러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예. 더 빠져요 이거. 더 빠져요? 더 빠져요 여기서. 이게 낭떠러지 대롱대롱하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이 종목 봐봐요.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올랐거든.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네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럼 팔고 싶은 사람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죠. 많죠. 여기 봐봐, 여기 뭐 5,000원부터 시작해서 5만 원까지 올랐는데, 여기서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반까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래서 이 고점 찍은 거 이렇게 그래프를 봐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무조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안 깊어요? 깊죠. 깊죠. 그럼 여기 산이 높았어요, 안 높았어요?
높았어요. 근데 봐봐요. 나 이제 나 떨어질 거예요라고 여기 얘 빨간 애가 어떻게 밑으로 꺾였죠. 그럼 얼마까지 떨어지나요? 40에서 50%. 50%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에서 2만 5천 원? 그 언저리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2만 원대까지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 있어요. 3만 원 깰 수 있어요. 이 정도. 왜 그러면 5천 원짜리가 5만 원 가고 2만 5천 원 가면 딱 반값이 아니에요? 반값이에요. 그럼 그만큼 떨어져도 돼야 한대요. 내가 산 거를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내가 산 가격을 보면 안 돼. 일반적인 네네.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봐요. 5천 원짜리가 5만 원 가서 2만 5천 원 가면 반값이네. 이제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이거는 별로 나한테 메리트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5천 원에서 5만 원 갔기 때문에.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가격을 보라고요. 딱 보면. 그러면 이 가격은 메리트 있어 없어요? 지금 나한테는 없어 이 가격은. 없어요. 그죠? 그거 선택해야 맞잖아요. 될까요? 아니야 좀 이렇게 견뎌야지. 그러니까 주식은 손해보고 팔지 말고 이제 네네. 이 종목이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비중이 네네. 크지 않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로봇. 당연하죠. 네. 왜 네. 그러냐면 외가 실적 베이스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잖아요. 네네. 로봇 관련주는 올해도 이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쉴 수 있죠. 쉬었다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얘는 조종을 줄 때까지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이 아까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가격이 50% 떨어졌으면 내가 이거는 괜찮아. 내가 사면 그래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야라고 했을 때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들어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밀리면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밑에 오면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요. 팔지 말고 알겠죠? 3만 원 깨지면 추가 매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서 3만 5천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저희 HB 솔루션이고요. 네. 3,000원에 30%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산 지가 조금 됐는데. 오래되신 그때 것 같은데.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한참 네. 앞으로 좋다 그래갖고서는 좀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안 가고 있어가지고서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될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OLED 좀 덕산 하이메타부터 치기 때문에 이 움직일 수 있어요. 비중도 많네요. 좀 견딜 수 있으세요? 네, 견딜 수 있어요. 견뎌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비중 많았으면 지금 딱 사면 좋은데. 그럼 지금 조금 더 추매를 하면은 괜찮을까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작아가지고 이제 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비중을 볼 때 사이즈라 그래요. 선생님 옷 사이즈 있죠? 시청에 네. 우리 옷 사이즈 보면 우리가 맞는 사이즈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 보면 사이즈 봐봐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호가가 많지는 않아요. 여기 뭐 1,000주, 2,000주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많이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핸들이 가야 되는데 비중이 30%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는 사지 마시고요. 지금 네.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거든요. 다음 주부터 움직일 거예요. 그럼 뭐 네. 2,900원까지 있잖아요. 거기까지 홀딩하면 돼요. 2,900원까지요? 네, 여기 2,900원까지 한 번은 올라와요. 그 자리 올 거예요. 근데 한 번 움직일 때 얘가 쭉 치고 올라갈 거예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쭉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 보면 탄력이라 그러는데 이 종목은 탄력이 좀 있어요. 한 10% 이상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팔고 나오면은요? 네, 팔고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 굳이 지금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많고 그다음에 탄력 좋은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올라가면 세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움직일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이게 이제 2,600원, 700원, 800원, 900원 요 라인이에요. 그때 오면 딱 팔고 종목 교체하고요.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시커먼 선 보여요, 이거? 네네. 이게 이제 61선이라 그래요. 네. 주가가 올라가기 61선 추세를 돌려야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때요? 검게 떨어지죠. 근데 검은 네. 선이 위로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오죠. 네. 여기 한번 보세요. 검은 선이 위로 올라가니까 주가 올라오죠. 검은 네. 검은 선이 내려가니까 주가 어때요? 떨어지죠. 네. 검은 선이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 이 추세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추세는 항상 주식을 살 때는 이 검은 선들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사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700원, 2,900원까지 홀딩하고 그 자리에 오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죠. 방송이 끝나고 1시에 서울역
근처에서 이제 강의회가 있고요. 내일은 청주로 갑니다. 자, 안내 보고 올게요. 제가 상담한 내용의 종목들은 상승화로 하지 않으니까요. 참고적으로 잘 활용하시고요. 저는 10분 후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